자, 정적분의 활용 연습, 이거 익힘책 발전 문제 1번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꼭 풀이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도 의 내용도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은 아마 내년까지 계속 많이 보시게 될 문제, 그리고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직선 y는 mx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하는 m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x축, y축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얘네가 남는다 맞지? 그러니까 얘네가 0 되는 지점, y가 0 되는 지점은 x가 0인 원점과 x가 2인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직선 y는 mx가 두 부분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y는 mx, 얘는 원점 지난다 맞지? O 지나니까 얘네 그림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이 빨강색 부분의 절반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빨간색 부분의 절반이 파란색이다. 빨간색 부분의 절반이 파란색이다. 이런 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교점을 찾고 싶을 거야. 자, 그럼 교점 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뭐가 같으면 돼요? mx가 같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될 거야. 그럼 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n-2 곱하기 x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은 0 또는 2-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만나는 거, 원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했거든. 그럼 이 점은 당연히 뭐가 돼? 2-m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교점까지는 찾았고요.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분의 1 빨간색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무슨 함수를 적분해주면 돼? 이 함수, 다르게 말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하면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등호도 검은색으로 적을게. 그럼 2분의 1에 적분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2 넣고 0 넣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하면 얼마가 돼? 계산해보시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란 색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선 식을 적어보자. 자, 어디부터 적분해야 돼? 그렇지. 0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2-m까지. 왜냐면 교점이 2-m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때 어떤 함수가 더 큰지를 봐야 되는데 2차 함수가 더 커? 1차 함수가 더 커? 더 위에 있는 거는 그렇지.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mx를 빼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 색깔 넓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실제로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바로 적분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얘네들은 사실 보면은 2-m 곱하기 x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플러스 2분의 1에 2-m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m을 넣고 0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봤더니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이런 풀이를 쓰셔도 되지만 복습하는 셈 치고 교과서에 있던 내용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0부터 2-m까지인데요. 자, 이거 식 좀 이상하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럼 뭘 묶어낼 수 있어? 마이너스 x를 묶어낼 수 있고요. x 플러스 m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편의상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가? 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 맞지? 자, 우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A부터 B까지 X-A, X-B를 적분하면 얼마다? 우리 이거 제가 예전에 과제였나요? 그걸로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6분의 1에 B-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살짝 지워버리면 되는 이런 내용들이었지. 그래서 이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가능하다면 꼭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요.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수능에 가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많이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쉽게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써보고 싶어. 자, 봤더니 x 빼기 a. 근데 a가 지금 얼마인 상태예요? 0이잖아. 그럼 x 빼기 0. x 그대로 있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가 있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b가 얘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같아 달라. 이것도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적어놓은 이 식은 밑에 있는 이 식이랑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자, 마이너스 6분의 1에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0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세제곱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야. 그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부호가 양수가 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던 파란 색깔의 넓이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더 옮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우리는 무슨 식만 다루면 되냐면은 3분의 2가 6분의 1 곱하기 2-m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왔어. 자, 그럼 2-m의 세제곱은 뭐가 될까? 6이 넘어가니까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2-m은 뭐가 돼요? 세제곱근 4가 되겠지. 그래서 m은 2 세제곱근 4라는 굉장히 특이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전통적으로 언니들도 제대로 풀기 힘들었던 문제예요. 답 자체도 힘들 뿐더러 그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문제를 꾸준히 푸시다 보면은 내년쯤에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금방 술술술 튀어나올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게. 자, 얘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무슨 도형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고민할 시간 3초. 땡, 땡, 땡. 있나요? 자, 봤더니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포물선 2차 함수랑 그리고 y는 2x, y는 x 이런 직선 1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색칠되어 있는 도형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보는데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들은 교점들이겠죠. 두 직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점을 찍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 부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이루는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여기까지 그리고 났더니 뭔가 보이세요? 뭐 해주면 되겠어?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로 둘러싸여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제외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파랑 색깔 부분이 큰 넓이에요. 그래서 파랑 색깔 넓이 큰 거에서 뭘 빼주면 돼? 보라 색깔 부분인 이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보라 색깔 부분인 이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예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파란색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이 아까 찾아놓았던 교점이 중요하다, 맞지? 자, 그럼 이거는 뭐랑 뭐가 만난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와 y는 x가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교점은 3,3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 교점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와 2x가 만나도록 하는 교점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입니다. 이런 식이 나올 것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2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식 간단하게 세우고 갑니다. 0부터 3까지는 무엇을 적분해? 자, 파란색 넓이를 보니까 2차 함수가 커요? 1차 함수가 커요? 당연히 2차 함수가 더 크지. 그래서 여기에서 뭘 빼주면 돼? 밑에 있는 1차 함수인 x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란 색깔 넓이에요. 자, 마이너스 이제 보라 색깔 넓이를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0부터 2까지 적분하셔야 되겠죠. 어떤 함수를 적분해야 될까? 당연히 2차 함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서 2x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적분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은 제가 끝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답은 230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3번 문제는 좀 재미있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부곡선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135예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이고요. 여기 넓이가 3이고요. 여기 넓이가 5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보도록 하자. A 보는데요. A부터 B까지 fx에서 gx를 뺀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어떤 식에서 fx에서 뭘 빼고 있는 거야? fx에서 gx를 빼고 있는 거죠. 근데 gx가 이거예요. 자, 그럼 보자. fx가 커, gx가 커. 이 적분 구간 AB에서는 당연히 gx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부터 B까지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하면은 얘네가 뭐가 된다? 얘네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가 얼마야? 3인 거죠. 자, 근데 A를 봤더니 F에서 G를 뺀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A부터 B까지는 fx가 gx보다 작아.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서 적분하는 게 넓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B를 보도록 하자. 자, fx 빼기 gx를 적분하는데 이번엔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예요. 즉, B부터 C까지예요. 죄송. 자, 그럼 fx 보자. fx 무슨 식이야? 이 식이지. 느낌 좋아요. 왜냐면은 fx가 뭐보다 더 크니까 gx보다 더 큰 상태잖아요. 자, 그럼 큰 쪽에서 작은 걸 빼서 적분하면 얘는 결국 뭐가 돼?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넓이인 거예요. 얼마가 되냐? 당연히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 C를 해결을 할 건데, 자, 이제 C를 조금 보자. 이거 조금 줄일게요. 자, C를 볼 건데, 자, 이제 C는 A부터 D까지 fx-gx를 적분을 할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은 C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부터 B까지 자른 것, B부터 C까지 자른 것, C부터 D까지 자른 것,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A, B 값을 구하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얻어 놓은 상태예요. 어머,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안 되나요? 자, 봤는데, 자, A부터 B까지 F-C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A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적분한 거는 5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얘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C부터 D까지에서는 어떤 함수가 커? 얘가 fx고요. 그리고 보라 색깔 얘가 gx야. 그럼 f가 커, g가 커?
G가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C부터 D까지는 G 빼기 F 적분한 게 넓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얼마겠어? 안에 있는 식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분하면 얼마가 돼? 1이 남게 되겠네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맞지? 근데 잘 고민을 해야 간단해지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항상 넓이는 큰 쪽에서 작은 걸 빼서 적분, 큰 쪽에서 작은 걸 빼서 적분해야 넓이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자, 바로 4번 갑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점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다, 맞지?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그려봐야 돼? 점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은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VT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y는 v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이 t-t니까 마이너스 t를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아까 봤던 그래프랑 동일하다, 맞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원점을 지나면서요. 됐나요? 이게 y는 vt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했을 때 속도가 뭐인 거야? 양수인 거지. 근데 출발하고 나서 2초부터는 그렇죠. 부호가 음수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점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당연히 몇 초가 돼요? 2가 되겠죠. 초는 안 적지 마시고 초라고 안 나와 있긴 하니까 사실은. 자, 그럼 이때 점 P의 위치를 물었어. 자, 근데 위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위치는 무엇을 적분합니까? 속도를 적분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시작하고 나서니까 0초, 0부터 몇 초까지, 몇 시간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야. t가 2일 때까지 바뀌는 거다, 맞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금방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점 P가 0부터 4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 지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속도랑 연관이 있어? 아니면은 속력이랑 연관이 있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속력과 연관이 있죠. 내가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어쨌든 움직인 것들은 전부 다 더해주겠다라는 얘기니까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해결을 되겠어요? 당연히 인테그랄 어디부터? 시각. 0부터 시각 4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을 적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곳과 음수인 곳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양수인 쪽은 0부터 2까지지? 그럼 이때 식은 2t 마이너스 t제곱 그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2초부터 4초까지는 어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제곱 이 식이 들어가줘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5번. 5번은 이제 속도식을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자, 얼음판 위에서 10m/s의 속도로 공을 쳐서 굴릴 거야. 떼굴떼굴떼굴 굴리는데 매 초 속도가 얼만큼 줄어들어요? 매 초 1.25씩 줄어드는 거야. 자, 그럼 1초 후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1초 후는 10-1.25가 되겠지. 자, 2초 후에는 10-1.25만큼 몇 번 줄어들어? 그렇지, 2번 줄어드는 거야. 그럼 3초 후는 10-1.25가 몇 번? 3번. 자, 그러면은 t초 후에는 시간 속도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렇지, 1.25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속도 vt는 10 마이너스 1.25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이 멈출 때는 언제일까? 공이 멈췄다라는 말은 속도가 0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0 되도록 하는 t는 얼마일까를 구해보시면
1.25t가 10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t는 8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굴러간 거리니까 뭘 해주시면 돼요? 자, 0부터 8까지 10-1.25t를 절대값을 적분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 개는 그래프를 그려봐.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여기 t고요. 여기는 y고요. 여기 10이고요. 여기는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0부터 8까지 10-1.25t를 그냥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센스가 있으신 혹은 물리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물리적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얼음판에서 공을 굴렸지. 그러면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조금 늦어지다가 더 늦어지다가 점점 늦어지다가 멈추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요? 아니잖아. 갔던 방향 그대로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공을 굴렸는데 갑자기 그 공이 나한테 굴러오진 않잖아. 무슨 훌라후프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하나로 일정하구나. 그러면은 뭐 바뀌는 데가 없겠네 하고 절대값 없이 바로 적분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발전 문제 정리 잘 하세요.